러스크? 네, 소금빵 러스크와 초코 바스크 치즈케이크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야, 이거 소금빵 러스크 맛있네. 여기 아주머니가 소금빵을 한동안 엄청 구우셨는데 성황리에 팔리다가 요새 조금 남는 것 같아요. 바로 그걸로 러스크를 딱 만드시더라고요.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. 이 러스크를 보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. 잘 될 수밖에 없는 집이네요. 주간채권을 좀 모셔봐야 근데 요새 진짜 전반적으로 좀 주간 채권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. 망하냐 마냐 뭐 약간 맨날 이런 느낌? 그런 뭐 대선 얘기도 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고 얘기하는 논조가. 그러니까 뭐 어두운 뉴스가 많죠. 그죠. 뭐 관세가 어쩌고 해서 뭐 대공황이 국제 온다는 말이 정세도 있고. 좀 그렇고.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아까도 우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기업들도 요새 많이 뭐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회생에 들어가거나. 그렇죠. 저는 실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회사한테 돈을 설마.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회사가 회생 들어간 케이스가 꽤 많아요. 소송 중간에. 근데 저도 있긴 했어요. 네, 역시 진짜 우리 채널만 약간 망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또 뭐 왜 이럴까 요새 뭐 좀 다른 돌파구는 없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. 그죠? 뭐 관세 이런 거는 완전 글로벌한 이슈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게 한국이 망한다는 말도 많잖아요. 저는 우리가 그래도 80년대 생이니까 나라가 되게 발전하는 것들을 봐온 세대잖아요. 막 거의 계속 올라가는. 그러니까요. 그죠? 막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막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학교잖아요. 그리고 뭐 월드컵도 유치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고 많이 바뀌었어.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유년기 막 초등학생 이럴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잖아요. 항상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뭐 선진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해야 되고 막 이런 아젠다가 많았는데 맞아. 지금은 약간 일단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거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정 아직도 부분 근데 저는 마음으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. 어렸을 때 너무 그 개도국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살았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나라에서 좀 전략적으로도 우리를 좀 개도국의 포지셔닝을 많이 했었잖아요. 왜냐면 그래야 이제 더 뭐 잘해야 된다. 국제 정세 안에서도 좀 유리한 포지션을 얻을 수 있고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좀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하다 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제 선진국 맞아 이렇게 그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성숙을 이루자 뭐 약간 이런 이제 아젠다로 바뀐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. 내 일평생에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좀 개발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금운동호 사고 이렇게 좀 이제 좀 살만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풍파가. 우리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학술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진짜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세요? 이게 솔직히 저의 성격 탓도 있는 것 같고 좀 되게 저는 좀 낙관적인 편이라서 그 문제 역시도 저는 조금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. 그 전체적인 그런 어떤 비관론 트렌드에 비해서는.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막 영상도 있고 한국의 어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. 네, 저도 보다가 좀 우울해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엄청 바이럴이 많이 돼서 조회수가 막 계속 고속 행진하더라고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막 너무 심각하다 한국의 출생률 이렇게 얘기해서 또 막 그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울잖아요. 뭐 어쨌거나 여론이? 천재라고 불리는 네. 사람의 코멘트니까. 그래서 막 또 더 막 그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무식하다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인간을 되게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이제 수단으로 봤을 때 한 명당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창출해야 되는 어떤 가치들이 있고 근데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확연히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라서 어느 시점을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세가 이제 기울 것이다. 뭐 이런 나라의 기세가 그렇죠. 그런 건데 저는 사실 긍정론자인가요? 네.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기술 맹신론일 수도 있는데 저는 AI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력으로 한 국가의 미래를 점치기에는 우리가 아직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로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물론 저도 기술을 다 이해 못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 뭔가 AI가 다른 패러다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미래를 점치기에는 좀 정보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긍정도 부정도 아니네. 근데 이제 저는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?
그런 느낌? 느낌적인 느낌? 왜냐면 제가 챗GPT랑 대화해보면은 너무 똑똑하고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내가 막 문제 있으면 위로도 잘해주고. 근데 챗GPT가 결국 미국 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챗GPT가 AI 전부는 아니니까. 근데 그 발전 속도가 사실은 제가 느껴질 정도로 매달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챗GPT랑 올해 챗GPT는 제가 느끼기가 또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 또 제가 웨스트월드를 심취해서 보고 있는데 웨스트월드? 웨스트월드라고 또 좀 지난 건데 요새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. 보면은 그것 이제 AI에 기반한 되게 이제 디스토피아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AI들이 이제 뭔가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근데 부의 재분배도 AI가 하고 사회 치안 이런 것도 다 AI가 담당하고.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막 이제 인간 노동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막 하잖아요. 근데 뭐 그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미래를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기를 낳기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나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기가 쉽지 않다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너무 의미가 있고 그런 접근은 당연히 나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내가 뭐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애가 낳기가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살짝 국회로 나가셔야 되나? 이 정도의 정견을 갖고 계시다면 기분 타면 얘기할 수 있나요? 제가 그렇게 가서 바로 한마디 딱 하면 반박 들어가는데 아 그런가? 그렇군요. 근데 저는 AI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 미칠지 모르겠는데 디스토피아적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적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산다는 게 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나는 외국에서 한번 나가서 살아볼까? 막 이런 실현 가능성은 당장 없더라도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럴 때가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누리던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산 때 생각하면은 조금 그런 막막한 측면이 있어요. 그게 단순히 여기가 나의 홈그라운드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보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치안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비용이 높은 것 같아요. 저는 생각보다는.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개인만 놓고 보면 거의 준조세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60% 정도의 돈을 그냥 내 파킷이 아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너무 많이 버셔서 구간이 너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40%, 50%, 60%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출산율이 더 낮아져. 그러면 미래 세대는 그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되게 고비용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오로지 부당하기만 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게 그만큼의 비용을 내면서 이 사회 시스템을 그냥 향유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그러니까 치안 괜찮고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몸 좀 아프면은 당장 가서 검사 받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맞아요. 물론 이제 내가 내는 조세가 딱 그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쵸. 아 내가 이 정도 비용을 치르고 이 나라에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살아야 돼 라는 게 정당화되는 또 사회적 시스템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유럽만큼 되게 뭘 놓고 살진 않잖아요. 굉장히 막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. 그리고 맞아요. 뭔가 미국을 좀 표방하기도 하고 근데 미래 세대가 생각하면은 또 그 부담은 좀 너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정도 비용에서 이게 더 커졌을 때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만한가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. 그럴 수 있겠네요. 특히나 자녀가 있으니까 또 뭔가 계속 투영을 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얘네 세대는 정말 드디어 아빠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도래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되게 드는 것 같은 거죠. 뭐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망하기야 하겠나 싶어요.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산업들을 갖고 있잖아. 그러니까 망하기야 하겠나 싶은데 그 시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있고 그 결국은 그 부분을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. 제도적인 건 정치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사회적인 비용은. 근데 그 부분이 좀 요원해 보이니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출생률 패닉
뉴스들은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막 자아내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큼 뭔가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에 좀 집중하지 않고 좀 어떤 자기 힘 불리기나 뭐 어쨌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정치 자체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작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게 느껴진다. 근데 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릴 때 그게 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, 똑똑한 애들을 이과에서 의대 보내려고 하고 뭐 문과에서는 뭐 로스쿨 가려고 하고, 우리가 법 쪽에 있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풍조도 저는 사실 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아쉽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로스쿨 좀 안 오셨어요. 그렇게 간다고?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로스쿨은 이제 가시지 마라. 의대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라서 잘 어떻게 좀 말을 못하겠고, 가라 마라 할 입장이 좀 아니고. 그러게요.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약간 좀 이 흐름에서 갑자기 너무 딱 그냥 정리하는 말일 수는 있는데, 한 번도 우리 사회가 지금 괜찮다,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이나 뉴스를 들어본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되게 이자율도 높았고 되게 살만했지 막 이렇게 그때를 향수하는 거지. 네. 정작 그 매 리얼타임 때는 왜 IMF 이후에 항상 사람들이 시쳇말로 하는 말 있잖아요.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요. 이 말을 저는 거의 한 20년 넘게 들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인터뷰하면 이렇게 인터뷰하면 IMF 때부터 더 안 좋아요. 근데 그게 정량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거니와, 근데 항상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괜찮았고 계속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. 지금 말하는 위기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. 맞아요. 희망을...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점칠 수 있는 미래는 아닐 것 같고, 그렇게 예측이 다 가능하면 사실 다 전쟁이지. 그렇기도 하고,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좀 믿는 편이라서 약간의 어떤 굳이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, 맞아 비행기 연착되거나 뭐 이러면 한국인들 따라가러 간다고 하잖아요. 아, 그래요? 연착됐다 나오자마자 한국인들은 이미 짐을 들고 다른 그 해결책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다 이미.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, 그게 좀 학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,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제 또 이 국제정세 파고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 그 사이에서 이제 기회를 보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. 대선 주자의 풍모가 출마하시나요? 고민해 볼게요.